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요. 네, 안녕하세요. 전 5번째 발표를 맡은 전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유자살롱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몇 년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여시제라고 하는 정책연구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 좀 더 혁신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앞에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이 영상이 어떤 드라마인지는 아세요? 본 적은 없어도? 네,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젊으신 분들이 오셨나 봐요. 네. 맥가이버라는 드라마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맥가이버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맥가이버를 잠깐만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해결사인데요. 이 사람이 해결사인데 이 사람은 그 첨단 무기나 혹은 초능력이나 어떤 무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해박한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해결사였거든요. 저는 그 소셜 벤처가 이 시대의 맥가이버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사회적 기업을 몇 년간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앞에 계신 이 동료분들처럼 이렇게 주변에 소셜 벤처를 하는 동료분들 제가 이렇게 계속 지켜봐 왔는데요.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냥 선한 의지와 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기술이 있어야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문제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 끼고 계신 분도 계신데 미세먼지가 되게 우리의 중요한 사회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는 자동차 엔진이나 혹은 뭐 그런 공장이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발전소나 이런 게 너무 거창하다고 한다면 저희 미세먼지가 많은 날 저희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나 이런 모든 걸 만들려고 해도 사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기술이 그냥 나오느냐? 그게 아니죠.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해야지만 사실 그 결과로 얻는 겁니다. 저희가 이 연구 개발을 줄여서 R&D라고 하잖아요. 그 사회 문제에 대한 R&D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기술들이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사실 소셜 벤처들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면 이 R&D 우리나라는 이 R&D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R&D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R&D 예산 비중이 높은데요. 연간 약 19조 원 정도를 씁니다. 19조자가 되게 흔하게 쓰이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에 있는 대중교통을 1년 동안 시민들이 전부 무료로 이용할 때 1조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19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전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매년 R&D 예산으로 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근데 그 정도로 많이 연구 개발에 쓰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졌냐라고 하면 사실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R&D 예산을 쓰는 분야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R&D 예산을 주로 기초과학하고 산업 지원에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이나 생물학 이런 학문들 연구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제품 같은 거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런 데 지원하는데 주로 R&D 예산을 쓴다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R&D 지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분야에만 R&D가 지원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정책의 철학에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가치관이 깔려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초과학기술하고
산업 지원에 거의 다 R&D 예산을 쓰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저희 수십 년간 그렇게 R&D 예산을 썼고 우리나라 사실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뤘죠. 그래서 지금은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들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삶이 그럼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냐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기술의 혜택을 본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갔지만 그런 삶이 윤택해졌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좋아졌나?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삶이 그렇게 좋아졌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는 경제 발전이 아니라 사실 국민들의 삶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거고 사실 R&D 예산은 그런데 이제 경제 발전이 아니라 그런 데를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잠깐 외국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보다 이런 의식에서 앞서가는 유럽의 경우에는요. 전체 R&D 예산의 40%를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씁니다. 주로 건강, 의료, 보건, 안전, 식품 이런 데다가 R&D 예산의 40%를 쓰고 나머지에 그런 기초과학이나 산업 지원에 예산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내용상으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련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끌어모아도 10%가 될까 말까 합니다.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명목상 다 끌어모았을 때 그 정도고요. 사실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당장 우리 R&D 예산의 40%씩 그렇게 사회 문제에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더 우리나라의 R&D 정책이 좀 더 소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를테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 지원을 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로봇에 우리가 투자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로봇을 만드는데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아는 소셜 벤처 중에는 3D 프린터로 의수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절단 사고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팔 있잖아요. 이런 거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소셜 벤처들이 있는데 만약에 국가의 R&D 지원이 그런 곳으로 향한다면 소셜 벤처에도 도움이 될 테고 굉장히 많은 사실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시대는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점점 기술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은 R&D에 투자를 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R&D 정책은 이런 연구 개발을 할 때 그 연구 개발 과정에 소셜 벤처들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그래서 참여한 소셜 벤처들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좀 더 유용하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으면 소셜 벤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소셜 벤처와 함께하는 조금 더 소셜한 R&D 정책이 필요하다. 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